선의 방법까지 설명을 해보고. 네, 왜 그래요? 네. 그러면 되겠군요. 네. 질문이 몇 개 없으니까 43번, 44번, 48번 이거 3개 정도 하면 되겠네요. 이거 3개만 하고 별로 어려운 게 없었을 거니까. 가보겠습니다. 43번. 확실하게 2학년 때가 민혜가 공부를 좀 더 했고 3학년 때는 조금 열심히 한다는 게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진짜요? 그럼 너만 봐도 그런걸? 너 지금 지각을 안 한 지 얼마나 됐는지 알아? 나 이게 너무 신기해. 독서실 그니까 그때 독서실 같은 것도 안 다니고 공부를 안 했으니까. 독서실 지각 그건 내가 알바 아니지. 그리고 일단 연우가 독서실 간다는 것 자체가 엄청나죠. 네. 일단은 2학년 때 어려운데 진짜 힘들게 했는데 요새는 또 진짜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그 1학년 올라가는 예비고에 올라가는 거 있잖아. 원래 예비고에 올라갈 때는 열심히 하잖아. 그래도 그때는 뭔가. 근데 요즘에 예비고에 올라가는 애들 있잖아. 좀 큰일 났어. 반에 한 10명 있는데 5명 절반 빼고 나머지 절반이 공부를 안 해. 애들이 눈이 그때부터 눈이 동태 눈깔이야. 그 여기서 공부 한참 안 할 때 그 눈깔 있거든. 그건 눈빛이 아니라 눈깔이라고 표현해야 돼 진짜. 그걸 하고 있어. 진짜 미치겠어. 근데 이제 본인은 또 공부는 잘한다고 알고 있고. 근데 걔가 성도고란 말이야. 망했노. 아니 그 이번에 1학년 성도가 여자분이야. 근데 몰라 걱정이야 걱정. 진짜. 그러니까 수업을 해도 있잖아. 내가 예를 들어 질문을 하잖아. 이때 봐봐. 오늘 예를 들어 이런 질문을 하나 했어. 이제 원이 있는데 원이 있어. X축에 접해. 나 중심에서 봐야 콤마피야. 간지림이 얼마냐고 물어봤어. 그걸 못해. 그러니까 이거는 있잖아. 이게 수업에 집중하고 있고 집중까지도 아니고 그냥 수업 보고 있고 눈만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 모르는데 아무 생각이 없는 거야. 머리가 텅 비어 있고. 말했잖아. 그 은수 약간 존재능과 할 때가 이럴 테니까. 네가 그랬어. 그러니까 열이 받아 안 받아? 이걸 대답하라는데 못하고 있으면 열이 받아 안 받아? 아예 말도 안 듣고 있는 거지. 막 질문 네?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거짓말 하지만 진짜야. 이 길이를 물어봤어. 반지름 얼마냐고 물어보고 이 길이 얼마냐고 물어봤어. 얼마야? 어디요? 여기. 에이. 그럼 이걸 제대로 못해. 못하는 게 아니지 사실. 안자는 있지만 영혼은 딴 데 가 있는 거지. 진짜 이게 벌써 예비고 1에서 벌어지는 일이라고. 그렇다니까 작년에 너네만 할 때가 스트레스가 좀 제일 많았는데 막 공부 안 하는 친구도 많았고 그랬는데 요즘에 너무 즐거워. 이게 여기만 써야 너무 행복해졌어. 이게 특히 이게 다행이네요. 그래? 그래. 진짜로. 진짜 와 큰일이야. 숙제를 다 했대. 다 받았고 질문을 한 명만 했어. 근데 그 문제를 풀어줘야 돼서 제가 풀어줬다가 다 받았다니까. 틀린 친구 누군지 알고 내가 물어봤어. 그래서 맞은 애한테 물어봤어. 꼭 알아야만 맞출 수 있는 그 뭐였거든? 몰라. 근데 맞았대. 진짜 이게 그런 거죠. 혹시 거기 어디죠? 응? 그거 어디죠? 뭐가 어디? 71페이지네. 응? 뭐야 이거? 왜 교환수에 가려고? 제가 영원히 빠져나가요. 네, 영원히 딴 데 있는 친구들과 함께 하다 보니까 저도 딴 데로 가요. 43번.
아니 지영아 아니라고 말하면 되지. 왜 걔네 돌려서 까는 거야. 그거 나. 뭘 물어보고 있어 그냥 아니라면 되지. 아니 지영이가 맨날 저런 되니까 맨날. 아니 이제 유심히 받아. 유심히 받아. 아니 숫자를 잘못 쓰신 거 같아가지고 이걸 어떻게 잘못 써? 아까 나왔는데. 다른 문제인 줄 알았죠. 재밌게 됐다. 다른 문제지. 재밌게 좋았다. 네. 좋았다. 일단 이렇습니다. 구해달라 했는데 프라임 x 구합시다. 그냥 천천히 구할게요. x 제곱분의 x 제곱분의 그 다음에 이 문제가 잠깐만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물어보는지를 먼저 판단을 합시다. 왜 물어보냐면 일단 fx 자체가 x는 0에서 정의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fx의 이제부터 보세요.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어떤 함수가 나오면 수투까지는 여러분들이 아직 어려서 정의역을 항상 미리 알려줬거든요. 지금부터 스스로 식 보고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 나왔다. 그럼 이제부터 잠깐만 분모가 0이 되는 부분은 함수값이 없겠네. 뭐 0이 되는 부분은 둘 중 하나잖아. 뭐 치솟거나 치 내리거나 아니면 뚫려 있거나 분모가 0인 거 다 수투 때 했던 거잖아. 그렇지? 어쨌든 정의되어 있지 않잖아. 함수값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 문제는 x는 0은 제외하고 그림이 그려지겠다라는 거고 역시 프라임 역시 그럼 당연히 x는 0 제외하고 프라임 값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프라임 0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리고 당연하게도 뭐 저거는 발산형이 안 할 거네요. 그렇죠? 이거 했어? 아니 fx가 위아래를 쏘는 그림이 아닌 거예요. 뭐 그렇게 해도 되겠죠. 이걸 물어본다는 건 일단 문제 정답이 있다는 거.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수업에 집중해도 이게 부담스러울 때가 있구나. 좋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루트 안도 확인해야죠. 루트 안도. 0보다 작은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도 빼야 되는데 얘는 0보다 작은 부분이 없습니다. 따라서 얘로만 정의역이 됐고요. 네, 이제 미분해 볼게요. 자, x제곱분의 분자 미분 분모인데 분자 미분할 때 요거 이렇게 해놓고 하는 게 더 편하니까 이렇게 해놓고 할게요. 따라서 분자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2분의 1에 2x 나오니까 마이너스 x의 x제곱 플러스 1에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분자 미분 분모니까 분모 더해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분모 미분 분자니까 분모 미분 분자하면 더하기 x제곱 플러스 1에 2분의 1 빼기 1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이게 바로 fx가 되겠죠. 따라서 뭔가 이상한데. 뭐가 이상하죠? 이상한데. 그래? 잠깐만. 저 승리분 안 하셨어? 정리만 해봐. 아니. 분자 미분. 그렇네. 네, 뭐 됐습니다. 네. 하여튼 이렇게 한 다음에 이 친구를 이제 0으로 보낼 거니까 정리해 보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에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x제곱 플러스 1에 2분의 1제곱 빼기 1 이렇게 쓴다 치고 리미트 0으로 보낼 건데 뭐야? 뭐지 이거? 분모미분 분자. 아씨 이거 아니 얘는 해결이 되는데 이거 해결해야 되겠네. 이거 유리화를 해야 되겠네. 너무 귀찮아서. 자 분모 0으로 가는데 분자도 0으로 가니까 얘는 유리화를 해결을 해줄게요. 유리화를 하시면은 쓱 지워지면서 자 x 제곱만 남고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여기 쓱쓱 지워지고 따라서 자 이제 0으로 가면 얘는 2분의 1 여기는 0으로 가면 그냥 마이너스 1이겠죠? 그쵸? x 0으로 가면 1에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극한 계산은 니네가 하시는 거니까 네. 야 1에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1이다 1은 무슨 제곱을 하든 1이죠. 그래서 3번이었습니다. 다시 4번 해볼까요? 확실히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많아지니까 좋아요. 근데 1학년부터 그런 애는 어떡하냐?
큰일이네. 보겠습니다. 자, fx입니다. 이 탄젠트 x 더하기 1분의 1이에요. 자, 얘에 대해서 함수 gx가 자, f 프라임 x는 fx 곱하기 gx라고 할 때 gx가 이걸 만족시킬 때 g의 4분의 파이를 구하라고 합니다. 근데 원래는 이 문제가 역시 루트 안쪽이니까 음수가 나올 수도 있는 건 제외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일단 정의 여기 탄젠트 x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은 경우는 빼야 되거든요. 같은 것까지 분모에 없애는 것까지 이거 써놓으면 되겠고 어차피 여기서 보진 않을 거니까 4분의 파이 넣었을 때는 정의역 안에 있는 거니까 그냥 바로 얘를 풀 건데 문제에서 어차피 내가 구해야 될 건 f 프라임 4분의 파이 그리고 f 4분의 파이만 구하면 되는 일이잖아요. 근데 이 문제는 나중 가서 하겠지만 사실 gx가 ln fx 플러스 c구나 정도는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자 나눠보시면 fx분의 f 프라임이 g래라고 하잖아요. 아 미안 잘못했죠? 얘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g 프라임이 얘구나. 미안 g 프라임 아닌데 인테그랄 gx를 하면은 이게 나오는구나를 떠올려주면 좋긴 하겠죠. 잘못 썼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gx를 적분하면 이거 적분한 거랑 같은데 이거 적분한 건 얘가 맞죠? 그렇죠? 얘를 미분하면 제가 나올 거니까.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본래 함수분의 프라임 함수가 있는 꼴은 적분하면 ln 안에 들어가 있는 애구나 정도는 눈에 바로바로 보여주면 좋겠다 이겁니다. 이 문제 풀 때는 아무 상관이 없고 얘만 구하러 갈게요. 얘는 쉬우니까 4분의 파이 대입하면 되니까 얘를 구하려면 얘를 미분해야 되겠죠. 근데 그 미분할 때 제가 말했죠. 그냥 이렇게 쓰세요. 2 탄젠트 x 플러스 1에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입니다. 그렇죠? 그럼 미분하시면은 바로 미분할게요. 마이너스 2분의 1이 앞에 튀어나오고 그 다음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고 1을 뺐으니까 그리고 속미분하면은 안에 속미분하면은 2배의 시컨트 제곱 x가 되겠군요. 좀 빠르게 해주시면 더 좋고요. 자, 이 없어지고 없어지니까 요렇게 나왔습니다. 여기다 4분의 파이만 대입하면 되니까 얘는 여전히 1이라서 3 그리고 얘는 4분의 파이 대입하면은 2가 되겠네요. 그쵸? 루트 2분의 1이니까 네, 따라서 자, 2 곱하기 마이너스에 3의 마이너스 2분의 3제곱인 거죠. 그쵸? 얘는 이렇게 쓸 수 있죠. 3 루트 3분의 1이라고 쓸 수 있겠죠. 그쵸? 네, 이 정도. 어쨌든 뭐 지수계산도 빠르게 해주시면 좋고 이 친구는 뭐예요? 루트 3분의 1인 거죠. 네, g의 4분의 파이 마이너스 3분의 2예요. 그래서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 더 48만 하고 오늘 이제 이맘수 미분법 이런 이맘수 미분법은 약간 이론 설명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일단 오늘 거는 엄청 중요해서 사실 여러분들이 수업을 왔어야 되거든요. 제가 매개변수 미분법까지는 그냥 저냥 설명을 했는데 별로 어려운 게 없고 대충 하시면 돼서 그러니까 매개변수 미분법은 다시 한번 뭐라고요? 정의역을 다른 문자로 보겠다 이겁니다. 정의역을 다른 문자로 보고 문제를 좀 진행할게. 원래 정의역 x였잖아. 뭐 t나 아니면 s나 아니면 r이나 이런 애들로 정의역을 다른 걸로 보고 할게. 그렇게 되면은 원래 정의역이었던 x도 t에 대한 함수 치역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거야 라는 건데 음함수 미분법은 사실 이게 이제 함수의 어떤 그 이제 진짜 정의라고 해야 될까요? 함수가 뭔지를 제대로 알아야 이해할 수 있고 음함수 미분법을 또 배우면 이제 함수가 뭔지 더 알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한 명이 이제 못 왔어가지고 걱정이 됩니다. 예서가 못 왔는데 영상을 분다 했으니까 믿어보죠. 이 친구 A, B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6분의 1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매개변수 미분법에서 제가 딱 하나 알려드릴게요. 접선의 기울기라고 말이 나오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이거 설명하려다가 말을 못했거든요. 여러분들 이게 좀 정말 짜쳐요. 저는 이런 표현 정말 싫어하는데 보세요.
접선의 기울기라고? 야, 잘 들어봐. 이거 지금 x의 t는 3 코사인 s의 세타네요. x의 세타는 3 코사인 코탄젠트 세타라고 하면요. 이 친구는 정의역이 세타에 치역이 x에 제가 말했죠? 정의역은 항상 가로축, 치역은 세로축. 그리고 얘만의 어떤 그래프가 있을 겁니다. 얘만의 그래프는 아마 뭐 이렇게 그려지겠죠? 탄젠트의 역수니까 탄젠트가 자 원래는 0으로 갈 때 원래 세타가 0일 때 0으로 가잖아요. 그럼 반대로 역수했으면 무한대로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왜 뚫어놨어요? 무한대로 가는 친구였으니까 역수로 가면 0으로 가는데 함수값은 없는 게 맞죠. 역수니까 이거 좀 조심해야 돼요. 나중에 요걸로 틀릴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탄젠트의 그래프는 확실하게 보세요. 그래프는 확실하게 0,0 이런 부분에 지나거든요. 탄젠트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분명히 0이라는 좌표를 지나지만 코탄젠트는 자 안 지납니다. 이거 진짜 중요해요. 나중에 이것 때문에 털리는 경우 있으니까 써야 되겠죠. 네. 이 중요하다 그러는데 서하나 오히려 더 그래 들어놓으면 어떡해. 자 보세요. 그러니까 코탄젠트는 안 지난다는 거예요. 부분. 네. 이 부분 실수하지 맙시다. 탄젠트는 0일 때도 값이 없고 2분의 파이일 때도 값이 없고 파이일 때도 없고 정의되지 않습니다. 탄젠트는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이런 데만 없지만 여기 있는데 탄젠트는 없어요. 어쨌든 그렇고 보세요. 접선의 기울기를 물어봤어요 문제에서. 아니 그러면 코탄젠트 x 입장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물어보는 건지 아니면은 이 그래프에서 그러니까 정의역 세타 치역 x 이 상황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물어보는 건지 아니면 정의역 세타 치역 y에 대해서 이 그래프 그리는 거 귀찮으니까 안 그릴 건데 뭐 대충 이렇게 그려지거든요. 이 그래프가 뭐 이렇게 그려진다 치면 이 그래프의 접선의 기울기를 물어보는 건지 전혀 알 수가 없잖아요. 자 여기 우리 고등학교 과정에서 고등 과정에서 접선의 기울기라고 물어보는 건 항상 이것만 물어보는 거예요. 정의역이 x일 때 치역을 y로 봤을 때 자 dx분의 dy를 물어보는 게 항상 접선의 기울기입니다. 아니 그냥 외우세요. 이건 약속이니까. 좀 개빡쳐요 이게. 접선의 기울기라는 건 정역분의 치역이거든요. 그러니까 d 정역분의 d 치역이거든요. 그럼 뭐가 정역이고 뭐가 치역인지 말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뭘 정역으로 보고 뭘 치역으로 볼 때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는지 말을 해줘야 되는데 안 해주거든요. 약속이에요. 고등과정에서 무조건 x 정역으로 보고 y 치역으로 볼 때만 접선의 기울기를 이 접선의 기울기를 보라는 게 무조건 이럴 때만 보라는 거다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dt분의 dx를 dx에서 접선의 기울기 구하지도 않을 거고요. dt분의 d세타분의 dx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구하지 않을 거고요. d세타분의 dy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구하지도 않을 거고요. 무조건 얘만 구할 겁니다. 이건 아예 약속이니까 외우세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도 수트 배울 때 제가 변화율 문제 나올 때 수트에서 이런 거 있잖아요. 가로등 있고 사람이 걸어가면은 빛이 있으면 뭐 그림자의 뭐 시간에 따른 변화율을 구하라 이런 문제가 있으면 이게 그냥 그림자의 변화율만 구하라고 문제가 나온단 말이야. 그런 표현 진짜 싫어한다니까. 시간에 따른 변화율이라고 꼭 명시를 해줘야 dt분의 d 거리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허접하게 만약에 말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앞으로 얘는 x 정의역 y 치역일 때를 보는 거구나 잊지 마세요. 약속이고 외우시면 됩니다. 좀 열받긴 해 솔직히. 정의역이 무엇인지 그렇게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음함수 미분법이 바로 다음 단원인데도 정의역에 대한 명시도 안 해주고 띡 구하라고 한단 말이지. 원래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는 무조건 x가 정의역일 때 y가 치역일 때 볼 거니까 일단 할 수 있는 방법은 이거죠. dt분의 dx는 자 양변의 t에 대해 미분하는 거니까 세타에 대해 미분을 왜 자꾸 t를 쓰냐. 세타에 대해 미분하시면 이 친구 미분하면 우리 다 알다시피 마이너스 3의 코시컨트 제곱 세타죠. 그리고 자 이번에는 d세타분의 dy를 구해보면 자 코시컨트 미분하면 마이너스 코시컨트 세타
곱하기 코 탄젠트 세타가 되겠죠. 따라서 이거 나누면 알아서 d세타 d세타 분수니까 알아서 약분되고 dx분의 dy가 나옵니다. 아 원래 dx분의 dy라고도 읽으면 안 되고 dy dx라 읽어야 되는데 그런 표현은 지금은 하지 맙시다. 대학교 가서 하세요. 일단 분수로서의 의미가 확실히 맞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자, 계산하시면은 3 코시컨트 세타분의 코 탄젠트 세타가 되겠군요. 이것도 약분이 또 가능하죠. 사인분의 1이고 사인분의 코사인이니까 결국에 3분의 1 코사인 세타거든요. 네. 여기에서 이제 문제에서 뭐 물어봤냐면 이게 6분의 1이랍니다. 이게 기울기인데 얘가 6분의 1이에요. 자, 코사인이 2분의 1일 때, 즉 세타가 범위 정해줬나요? 세타? 정해줬네요. 세타가 3분의 파이일 때를 물어보고 있었네요. 3분의 파이일 때고 a, b를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요 이렇게 구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지금 문제에 나온 이 a, b라는 아이는 설명을 하자면 이래요. 자 여러분들 볼게요. 지금 다시 한번 요식을 보면은 세타 x, 세타가 정의역, x가 치역이죠. 얘는 세타가 정의역, 역시 치역이 y인데 여러분들 이 두 개를 연계해서 정의역이 x에 치역이 y인 곡선을 또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딘가의 좌표가 정의역의 x에 치역이 y인 좌표를 만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저기 세타에다가 제가 6분의 파이를 집어넣으면 이제 세타가 6분의 파이일 때라고 말을 할 거고요. 그때 x좌표는 3루트 3, y좌표는 6분의 파이니까 2네요. 그쵸? 그쵸? 그럼 이런 점이 찍히겠죠? 어딘가에 찍힐 거예요. 세타가 4분의 파이라면요. 그러면은 x좌표 뭐 나오죠? x 뭐 나오죠? 4분의 파이면 네, 3. y 뭐 나오죠? 네, 루트 2가 나오겠죠. 그쵸? 3, 루트 2가 또 어딘가 찍힙니다. 좀 여기 위에다 그리고 또 찍혀요. 자, 만약에 6분의 파이일 때는요. 6분의 파이일 때는 루트 3분의 3, 그러니까 루트 3이겠죠? 루트 3, 얘는 뭐가 나오죠? 루트 3분의 2가 나오겠죠? 이런 점들이 찍힐 거예요. 사실 제가 세타에다가 그러니까 이 세타에다가 0부터 파이까지를 연속적으로 집어넣으면 연속적으로 막 내가 모르는 어떤 점들이 막 찍힐 겁니다. 곡선이 막 생길 거예요. 막 생길 거예요. 이런 식으로. 들어보세요. 결국 매개 변수인 세타를 이용해서 정의역을 세타로 봐서 제가 얘네 둘 따로따로 구해볼 수도 있었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세타의 같은 값을 계속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이 좌표들 있죠? 점이 나온다는 건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얘기랑 똑같죠. 그리고 x 정의역에 y 치역인 그래프 역시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문제에서 얘기하는 게 이거죠. 어딘가의 점에서 어딘가의 이 곡선 위의 점 중에서 그때의 기울기를 구해줘 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x, y 이 점에서의. 그러니까 이제 dx 분의 dy를 구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약속을 한 거고. 그런데 문제에서 그럼 내가 어느 점에서의 접선을 구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는데 그 점이 세타가 3분의 파이일 때라고 하니까 그걸 이제 구한 거잖아요. 여기서 기울기를 먼저 줬기 때문에 이때인 걸 알았으므로 우리는 이 점에서의 지금 현재 접선의 기울기를 보고 있었던 거예요.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보고 있었던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는 원래 순서대로 세타가 얼마일 때 접선의 기울기를 구해줘 라고 물어봤어야 되는데 거꾸로 접선의 기울기가 얘야 먼저 알려준 거고 그럼 세타가 얼마일 때를 여러분들이 구하게 되었고 그럼 그때의 좌표는 이때구나 x, y 따로 구해서 좌표 썼구나 라고 알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곡선이 실제로 이런 식으로 그려지냐고요? 맞아요. 근데 이게 거의 원 형태일 거예요. 저 곡선이 사인 코사인과 연계되어 있으면 곡선이 거의 원 같은 형태이긴 한데 저건 3배 있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원이든 뭐 포물선이든 뭐든 알아서 그려질 건데 심지어 일반적인 함수처럼 이런 식으로 그려지지도 않습니다. 이게 막 넘어와도 돼요. 휘어도 돼요. 이런 식으로 막 그려질 수도 있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4개 변수를 활용했기 때문에 이
이 함수 자체를 x, y로 정의할 수 없지만 x, y끼리의 어떤 관계를 정의할 수는 없지만 네, 어쨌든 어떤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어쨌든 항상 이게 중요해요. 4개 변수 미분할 때는 새로 정의역으로 설정한 친구 있죠? 그 친구가 얼마일 때 각각의 x, y 좌표가 나오고 이런 게 중요한 겁니다. 나중에 말씀 한 번 더 드릴게요. 정답이 그래서 2네요. 그쵸? 둘이 곱하했으니까 2가 되겠죠? 네. 음함수 미분법 넘어가면서 좀 더 설명을 합시다. 그러니까 매개변수 미분법 배우고 나서 음함수 미분법 배우는 이유를 좀 말씀드려 볼 건데 우리는 지금부터 하는 내용들은 좀 필기하셔야 되고 지금부터 약간 집중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제가 가장 많이 수많은 아이들이 미적분 이 과목을 할 때 첫 번째로 리타이어 하는 게 음함수 미분법이거든요. 여기 거를 못 알아들으면 그러니까 열심히 알아들을 마음이 없으면 아까 말한 그 동생 빨들을 하게 되면 그러면 앞으로의 것들이 거의 다 막혀요. 음함수 미분법 단어만 막히면 상관이 없는데 그 뒤에 치환적분, 부분적분 당연히 못하고 치환적분은 아예 못하고요. 알아들을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또 문제를 못 풀게 돼요. 활용 부분을 못 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건 좀 중요하게 생각합시다. 먼저 음함수라는 게 뭔지부터 배우고 시작할게요. 이미 저랑 수업했던 친구들은 이제 들어본 적이 있죠. 음함수, 양함수를. 이 음함수가 어떤 특정 함수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음함수는 양함수라는 친구랑 함께 나온 말이거든요. 이 둘의 차이를 좀 아셔야 돼요. 양인 거잖아요. 양, 음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의 음이긴 한데 사실 플러스 마이너스는 아니고 차라리 파지티브, 네거티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긍정적인, 부정적인 이런 느낌이 맞는 것 같긴 해요. 실제로도 과학에서 뭐 음수, 양수 할 때 파지티브 넘버, 네거티브 넘버 하니까 맞나 그러면 또 보겠습니다. 양함수는 어떤 애냐? 양함수는 이렇게 나오는 애들처럼 치역이 드러난 함수죠. 치역이 드러나 있는 함수입니다. 이것처럼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이 함수를 딱 준 다음에 고등학교 과정을 지내온 애들한테 물어보면 100이면 100 치역이 누구냐 물어보면 y라고 대답을 하겠죠. 그게 왜 그러냐면 애들에게 습관적으로 내재된 게 맞는데 실제로도 혼자 있는 문자 있죠. 혼자 있는 문자가 치역입니다. 이거는 수학적으로 그렇게 정의한 거예요. 네, 받아들이세요. 그렇죠?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혼자 있는 문자가 치역이다 라는 것이고 치역이다라고 약속을 했고 따라서 현재 지금 혼자 있는 게 y이므로 y가 치역이고 x는 정의역 지급이 될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연호 같은 이제 애들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죠. 아니 그럼 쌤 저는 이걸 x는 다 넘겨서 정리해서 x는 2분의 y 2분의 1y 마이너스 2분의 3이라고 쓰고 싶은데요? 라고 말하면 네 이번엔 x가 치역이에요. 연호한테는 x가 치역인 거죠. 네, 정역이 y인 거. 그럼 그래프가 90도 터져서 나오겠죠. 이런 거는 그렇죠. 혼자서 그렇게 살고 싶다면 사는 거죠. 그렇죠. 네, 우린 다 이제 정역을 x 치역을 y로 보고 있는데 근데 이런 생각하는 게 나쁜 건 아닌 거죠. 이제는 누가 치역이에요? 얘가 치역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치역이 됐으니까 뭐예요? 얘가 세우축에 와야 되는 거죠. 얘가 가로축에 와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 그래프를 그리는 사람은 이해하셨습니까? 어쨌든 말로 쓰셨죠? 혼자 있는 문자가 있는 경우 걔를 치역으로 취급하기로 약속했으므로 얘는 치역이 드러나 있습니다. 양함수예요. 양함수가 영어로 익스플리시 네, 펑션이라고 하면 되겠죠? 펑션이 이건가? n이 먼저구나. 맞죠? 네. 이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익스플리시트한 뜻이 드러나 있는, 노출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노출됐다고? 치역이 노출됐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여태껏 해온 게 싹 다 양함수예요. 다 y는으로 쓰고 있었잖아요. 자 이제 치역이 노출되지 않은 함수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함수가 아니었던 애들도 함수가 될 건데 누구냐? 자 이런 친구 있죠? 원의 방정식이라 배웠잖아요.
1학년 때는 이게 함수가 아니라고 배우셨잖아요. 그렇죠? 함수 맞습니다. 자, 이런 친구가 음함수죠. 혼자 있는 문자가 없기 때문에 누가 치역인지 모릅니다. x는 y는으로 써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누가 치역인지 몰라요. 이런 애들이 음함수입니다. 음함수고요. 치역이 드러나 있지 않죠. 따라서 얘는 영어로 이제 implicit인데요. 네. 이런 애거든요. 이게 이제 내재된 뭐 이런 뜻이거든요. 드러나지 않은 그런 뜻이에요. 뭐가 안 드러나 있어? 치역이 안 드러나 있다는 거죠. 어쨌든 여러분들은 지금 이런 함수를 미분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된 함수를. 그럼 이제부터 제가 말할게요. 제가 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미분할 때 중요한 건 정의역이 누구냐 치역이 누구냐예요. 언제나 미분은 정의역을 기준으로 치역을 나누는 겁니다. 그게 기울기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미분이 기울기잖아요. 그럼 음함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미분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정의역과 치역을 정해야 됩니다. 스스로. 근데 우리는 습관적으로 너무 당연하게도 x를 치역으로 보고 싶고 정의역으로 보고 싶고 y를 치역으로 보고 싶긴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하셔도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 됩니다. 이제부터는 알겠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음함수 미분을 하려면 뭐가 중요하다? 치역을, 정의역을 먼저 스스로 설정하시고 정의역에 대해 미분하시면 됩니다. 근데 얘를 이제 제가 다른 걸로 먼저 보여드릴게요. 다른 걸 보여드릴게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인데 x나 y 중에 치역과 정의역을 고를 필요도 없어요. 일단 정의역만 골라주면 되는데 보세요. 저는 그냥 이 함수가 정의역이 t라고 할게요. t라고 하겠습니다. t가 안 보이는데 t라고 할게요. 왜 그럴 수 있죠? 제가 말했죠. 모든 문자는 이제부터 어떤 정의역에 대한 함수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이렇게 써진 거죠. 어떻게 보면 제가 정의역 t라고 봤으니까 그럼 치역은 x와 y가 된 거네요. 그렇죠? 아니 뭐 함수가 여러 개 있을 수도 있잖아. x에 t에 관련된 x라는 이름의 함수, t에 관련된 y라는 이름의 함수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그렇죠? 정의역을 t로 봤을 때 얘를 미분을 해볼 건데 들어보세요. 얘를 미분하면은 2xt 곱하기 x 프라임 t가 나오겠죠? 얘는 2yt y 프라임 t가 나오겠죠? 여러분들 다 이제 이거 미분할 수 있잖아요. 이런 거. 그쵸? 그럼 여기 0이죠? 상수를 미분하면 0이죠? 이렇게 미분하면 잘한 건데 자, 음함수 미분을 한 번이라도 배워본 친구들이 제가 이걸 t에 대해 미분하라고 하면은 잘합니다. 2x 한 다음에 dt분의 dx를 붙여주거든요. t에 대해 미분했어요. 이런 식으로. 자, 2y dt분의 dy를 붙이거든요. 음함수 미분을 한 번이라도 배운 애들은. 그럼 니네는 이걸 왜 붙이는지 알고 있었냐 이거야. 지금 위아래 봐봐. 이거 왜 붙여? 아니 아니지. 내가 손톱 뜯지 말고 왜 붙여야 돼? 위아래 비교해서 말할 수 있어. 왜 붙여? t에 대해서 미분했으니까. 네, 왜 붙여? 적분해야 돼. 뭔 소리야? 어렵지 않아요? 아니니까 뭔 소리라 그러지. 맞는데 뭔 소리 하겠어? 야, 지훈아 왜 붙여? 속미분이니까 그렇죠. 헐. 보세요. 다 물어보세요. 이제부터 지금부터 처음부터 하는 얘기를 좀 들어보고 필기합시다. 자, 말했죠. 제가 지금 이 x라는 문자, y라는 문자가 이루어진 식이 있는데 얘네도 이루어진 식이 있는데 제가 뜬금없이 이제부터 정의역을 t로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럼 x도 t에 대한 함수가 되고 y도 t에 대한 함수가 된다는 거죠. 그렇게 보겠다는 거죠. 실제로 매개변수 미분법도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제가 뜬금없이 x와 어디 가서 지웠네. 그러니까 뜬금없이 x, y를 갈라놓고 걔네를 각각 t에 대한 함수로 쓰고 있는 게 매개변수 미분이잖아요. 정의역을 새로운 걸 설정해도 된다. 다시 처음부터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문자 얘네 둘이 있는데 제가 얘네들을 정의역이 t라고 가정했습니다. 그럼 얘네들 이제 t에 대해 미분하겠죠. 정의역에 대해 미분하는 거잖아요. 항상. 정의역을 t로, 정의역을 치역으로 나눌게요. 미분하니까 2 내려오고 x 나왔는데 속미분 해줘야 되잖아요. 했잖아요. 그쵸? 했잖아요. 얘가 누구겠어요? 얘가 dt분의 dx잖아요. 얘가 dt분의 dx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자 원래 y는 뭐 x제곱 미분하면 그럼 y 프라임은 x dx라고 쓰는데 이 y 프라임이 누구예요? dx분의 dy잖아요. 자 y는 fx가 있어요. fx가 있어요. 자 fx를 미분했어요. f 프라임 x라고 썼죠. 이게 누구예요? 이게 dx분의 dy잖아요. 그렇잖아요. 얘가 dt분의 dx겠죠. t라는 정의역으로 x라는 치역을 미분했으니까. 그럼 제가 얘를 다시 써보면 밑에 있는 애 써보면 dt분의 dx라고 쓸 수 있는 거고 y 프라임은 dt분의 dy라고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말했죠. 이걸 t라고 내가 정의역을 봤지만 정의역을 t라고 설정했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보기 좋게 이렇게 써주긴 했지만 xt, yt로 이렇게 써도 되는 거거든요. 왜요? 니네 y는 x제곱 할 때 y의 x는 x제곱이라 안 쓰잖아요. 안 쓰잖아요. 이렇게 안 쓰잖아요. 다시 한번 중요하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음함수 미분 배운 애들 중에서 이거 미분해 t에 대해 미분해봐 했을 때 x 미분하고 2x 나오고 그 다음에 dt분의 dx t로 미분했어 이라고 쓰고 자 y 미분하고 t에 대해서 미분했어 하고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이유가 이 과정 때문이라고요. 이 과정 때문에 얘가 누구라고요? 얘가 누구라고 이제 얘 왜 나온다고? 성립은 한 것 때문에 나온 거라고. 완전 동치인데 제대로 이해를 하고 하셔야죠. 네? 재훈이 무슨 이상한 소리나 하고 있고 말이야. 맞지 않냐고 막 우기고 말이야. 네, 진짜 영웅됐다니까요. 다행히도 연우가 안 그래서 뿌듯해. 네, 연우가 지금 안 그러니까 그나마 살만한데 둘이 그랬으면 진짜 힘들었겠다. 끔찍하다. 한 반에 연우는 한 명으로 족하니까. 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를 미분하는데 왜 x 미분하는 건 2x 오케이 이해했어. 근데 왜 y제곱은 2y가 되냐 이런 느낌이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왜 y제곱 미분하면 2y인데? 그런 적 없었잖아. 이런 식에서 미분할 때 x제곱 쓴 다음에 여기 y 미분 1 이렇게 안 썼잖아. 그치? 왜 미분 여기서 원래 1 쓰는 거야? 나중에 보여줄게. 어쨌든 왜 그렇게 되냐면 이제부터 얘네를 각각 함수로 봤기 때문이죠. 함수로 보니까 이 함수 미분하면 이 yt가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이해하셨습니까? 함수로 보니까 그런 거라고요. 정의역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사실 그리고 원래 얘도 미분하면 1 맞아요. 자, 볼게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왜 1인지 또 보여드릴게요. 그럼 이번에는 분명히 얘기했다. 얘네 각각을 따로 미분하는 느낌이잖아. 지금 왜 따로 미분할 수 있다고? 이런 함수로 보고 있으니까입니다. 분명히 얘기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이해도가 되고 나서 음함수 미분법 하는 거랑 몰라 그냥 선생님 뭐 학원에서 배우기로 이거 미분하면 t에 대해 미분하면 얘 그냥 일단 미분한 다음에 t에 대해 미분했어? 이런 마킹이나 하래 이런 식으로 외우는 거랑 다른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어렵지 않죠? 볼게요. 그럼 이번에는 정의역을 x로 둘게요. 우리 원래 플레인하게 x가 정의역을 대표 많이 하니까 x로 미분할게요. 그럼 보세요. 이제 x제곱은 그냥 내비둬야죠. x에 대한 함수잖아요. 이미 x에 대한 함수잖아요. y만 어떻게 보면 어떻게 쓰는 거예요? yx라고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인 거죠. 그쵸? 미분해볼게요. 자 그러면 미분하면 2x 더하기 얘는 2yx y 프라임 x는 0이 되겠고 x에 대해 미분하면 뭐에 대해 미분하면 0이죠. 그리고 이 친구는 이제 사실 우리가 편하게 보면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미분 그냥 x에 대해 미분할 때 이렇게 굳이 이렇게 써줄 필요 없이 그냥 바로 자 x에 대해 미분하니까 2x인데 자 x를 x에 대해 미분할 때 어차피 똑같으니까 약분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더하기 2y 나오고 자 x에 대해 미분할 때 써주면 되는 얘기입니다. 그쵸? 근데 이제 x에 대해 미분했다라고 나도 편안하게 얘기하겠지만 그 원리는 속미분이었다는 거.
함수로 봤을 때 속미분이었다는 거.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어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이걸 통해 얘도 볼게요. 자, y는 x제곱 양변의 x에 대해 미분할게. 그럼 y 미분하면 1이야. 그리고 x에 대해 미분의 썸이라고 쓰겠죠? 여기는 2x겠죠? 잠깐만요. dx분의 dy가 누구라고요? y'이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지금 제가 지금 이거 미분하면 y'은 2x라고 쓴 게 실제로 얘를 x에 대한 함수로 보고 미분해 그리고 이거분의 이거 써 1 곱하기 얘 미분하면 1이잖아. 1 곱하기 자 y를 x에 대해 미분했어 이라고 쓰고 여기는 x 미분했을 때 나오는 결과와 사실 똑같다고요. 이해하셨나요? 여기까지 일단 설명을 할게요. 음함수 미분법. 근데 어쨌든 음함수 미분법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주가입니다. 정의역. 니들이 미분하는 그 정의역이 누군지 꼭 확인하세요. 두 번째로 뭐예요? dt분의 dx 같은 게 써지는 이유? dx분의 dy 같은 게 써지는 이유는 사실 속미분입니다. 왜요? 얘네를 이렇게 보고 있었다는 얘기니까. 그렇죠? 참고로 말하면 이게 머릿속에 들어 있어야 되는 게 대학교에서는요 이런 표현 거의 안 써줘요. x 괄호 t, y 괄호 t 이런 표현 거의 안 써요. fx도 f는으로 바로 가요. 그러면 니들이 문제 보고 정의역이 얘인가 보다. 얘 ft인가 보네. fx인가 보네. 스스로 알고 하는 거거든요. 알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대학교에서는 문제를 내거든요. 말을 하시고 그 정도 알아듣고 합시다. 이런 문자는 함수가 될 수 있다. 어떤 정의역이. 어쨌든 이런 게 음함수 미분이니까 지금부터 미분을 하시면 되는 거고 좀 이따가 해볼 건데 문제 하나 풀고 역함수 미분법 설명을 드리고 그러니까 쉬고 역함수 미분법 설명을 드릴게요. 알았죠? 네. 자 가겠습니다. 50번을 한번 풀어보면요. 이거 풀고 쉴게요. 자 x의 세제곱 마이너스 2y의 세제곱 더하기 axy 빼기 b는 0인데요. 여러분들 이 친구 혼자 있는 문자가 없으므로 AB는 상수고요. 변수 중에서 혼자 있는 문자가 없으므로 음함수가 맞죠? 음함수가 0,-1 지난데요. x가 0일 때 y가 마이너스 1인 건 맞대요. 넣어볼게요. x가 0일 때 y가 마이너스 1이니까 b가 2네요. b는 알고 가는 거네요. 그렇죠? b가 2입니다. 자 그리고 이때 기울기를 구해달라 했어요. 접선의 기울기 구해달래요. 자 우리가 약속했죠. 미적분에서 접선의 기울기는 무조건 dx분의 dy입니다. dt분의 이런 거 아니에요. 무조건 dx분의 dy입니다. 따라서 이 식을 x에 대해 미분하면 좋겠네요. x에 대해 미분하니까 3x제곱 마이너스 6y제곱에 dx분의 dy인데 사실 이거 뭐야? y의 x의 세제곱 미분한 거예요. 미분하고 안에 있는 거 속미분 나온 겁니다. 그쵸? 그리고 더하기 얘는 자 이제 x 미분 y 그대로 x를 미분한 거니까 dx분의 dx 안 나오죠? 자 y 미분 x 그대로 할 때는 y 미분 x 그대로 할 때는 y를 x에 미분한 속미분이 나와야죠. 속미분 나와야죠. 그쵸? 는 0입니다. 마이너스 1은 어차피 상수니까. 자, 이 친구 0,-1 대입해 볼게요. 이거 정리하지 않을게요. 되게 풀이 과정이 dx분의 dy는으로 정리를 엄청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이 미적분 풀어보면 아시겠지만 정리하는 시간이 아깝습니다. 네, 에바예요. 자, 이 상태에서 0 넣어볼게요. x에 모든 x엔 0이 없어지고 y에 마이너스 1 넣어볼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6 곱하기 dx분의 dy가 a네요. 그렇죠? 마이너스 1 넣었으니까. 자, 문제에서 기울기가 2분의 1이래요. 마이너스 6분의 a가 2분의 1이니까 a는 마3이겠죠? 네, a랑 b 더하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각 3번이겠죠? 잠깐만 쉬고 역함수 미분법 할게요. 역함수 미분법도 객불 방법으로 풀 수 있는 거 알려드릴 테니까 제대로 들으셔야 됩니다.